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일산 동구 백석역. 고향 터미널이 있는 동네. 일산도 역마다 먹자골목이 굉장히 많다. 백석역 인근에도 이렇게 맛집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동네를 둘러보니까 특이한 중식을 파는 집이 몇 곳이 있다. 그래서 먼저 중식 투어다. 백석에서 첫 번째로 가본 곳은 올해로 3년 정도 영업 중인 백석동 중식당 호우. 특징은 미쉐린 중식당 출신 셰프님이 차린 가게이고 가게 뒤쪽에 주차 공간이 있지만 주차는 쉽지 않다. 한 30분 기다리고 방문할 수 있었고 내부는 이런 느낌. 중식당이지만 살짝 중식 주점 느낌도 든다. 짜장 짬뽕이 있긴 한데 이 집이 마파두부가 유명하다. 양장피에다가 마파두부, 파이 황과로 주문. 양장피 딱 봐도 퀄리티가 높아 보인다. 전복, 새우, 오징어 등등 해물도 신선해 보이고 피단에 오향장육에 가운데 볶음 야채들까지. 이 오이는 김섬집 가면 많이 시켜먹는 반찬인데 웬만한 중국 음식이랑 다 잘 어울린다. 그리고 마파두부까지 이렇게 한 상이 나왔다. 푸짐하다. 마파두부는 이렇게 솥에 팔팔 끓이면서 나오고 양장피를 먼저 살짝 덜어서 이 안에 당면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름이 양장피다. 고구마 전분인 거지. 겨자 소스까지 뿌려서 먼저 한 입 먹어보면 이야, 일단 쫄깃한 양장피 아주 맛있고 춘장에 볶아낸 듯한 은은한 맛의 볶음 양념에다가 알싸한 겨자 맛에 신선한 채소의 맛까지 너무 맛있다. 겨자 맛이 강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뿌려도 될 것 같아. 해산물 오향 장육을 덜어서 오향 장육이다. 와, 엄청 고급스럽다. 수육이 입에서 살살 녹네. 오징어도 그렇고 재료가 너무 신선해. 특히 겨자 소스, 알싸한 겨자의 맛이 이 모든 재료들을 전부 어울리게 만들어준다. 따뜻하게 볶아낸 볶음 채소는 다양한 해산물과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그 옆은 마파두부 굉장히 듬뿍 나오다니 진짜 중국 현지에서 먹는 마파두부 비주얼이야. 두부가 살살 녹는다. 마라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두반장의 향과 맛이 너무 좋다. 중간중간 고기도 들어있고 적당히 알싸한 맛도 좋다. 여기에 파이 황과, 흑식초로 만든 오이무침인데 새콤하면서 쿰쿰한 흑식초 맛. 마파두부랑 환상의 궁합이다. 거의 모든 중국 음식이랑 전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집은 그야말로 좋은 재료로 만드는 고급스러운 중식당이다. 전복, 피단 같은 재료도 너무 신선하고 깨끗한 느낌도 들고 음식의 간 자체가 재료의 신선함을 해치지 않는 정확한 간이라서 그야말로 고급 호텔 중식당에서 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평소 먹던 중식과는 다른 특별한 중식을 백석동에서 먹고 싶을 때 가볼 만한 호우였다. 특별한 중식당 다음 집은 역시나 중식 주점 같은 느낌의 주바오. 여기 사장님도 호우랑 굉장히 비슷하다. 매년 미쉐린을 받는 진진이라는 중식당의 셰프님이 차린 가게라고 하고 여기도 생긴 지 약 3년 정도 되어서 사실상 앞에 호우랑 거의 비슷한 가게라고 볼 수 있다. 내부는 크지 않고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는 보통 예약을 하고 온다. 이 집의 특징은 예약해야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이게 궁금해서 온 것도 있는데 일단 나는 난자원스 하나 예약했고 진진 중식당은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깐풍기도 시켜서 먹어보자. 먼저 예약으로만 판매되는 난자원스다. 큼직한 완자가 6덩이가 들어있다. 버섯과 다양한 채소와 같이 먹으면 되는데 완자 먼저 잘라서 먹어보면 우와, 역시나 엄청 고급스러운 맛. 완자는 아주 부드럽게 씹히고 씹을수록 고소하다. 일반적으로 먹는 동그랑땡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 여기에 소스는 살짝 짭조름한 볶음 소스다. 다른 테이블에도 술이 많이 보였는데 이 집은 좀 더 중식 주점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볶음 소스의 맛이 좀 더 짭짤하다. 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번에는 깐풍기, 기대했던 깐풍기인데 주바오의 깐풍기 맛은 일단 진진과는 조금 다른데
바삭한 겉면에 은은한 건고추의 향이 느껴지고 살짝 달짝지근하고 살짝 새콤하다. 진진 본점의 깐풍기가 좀 더 새콤하고 좀 더 달짝지근한 느낌이 나왔던 것 같아. 진진의 간이 좀 더 좋았다. 이 집 깐풍기는 약간 간이 강하지 않은 삼삼한 느낌의 볶은 닭튀김이었는데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살아있다. 역시나 재료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난자완스와 같이 먹는 깐풍기도 맛있었는데 간이 좀 있어서 흰밥 시켜서 밥이랑 먹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중식당에서 보기 어려운 탄탄면을 식사 메뉴로 시켰다. 온면, 냉면을 고를 수가 있고 살살 비벼서 탄탄면을 비빌 때부터 고소한 향이 나는데 맛은 와 아주 꾸덕한 땅콩 소스 맛. 전체적으로 고소한 소스가 코팅되어 있는 땅콩 향이 강한 맛있는 탄탄면 맛이다. 일반 중식당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중식 맛집 주바오였다. 다음은 백석역 근방의 한식 맛집 투어다. 어디 아주 맛있는 한식집 없나? 먼저 찾아온 곳은 올해로 7년차 영업 중인 생선찜 구이 전문점 어들.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은 한식집이다. 내부는 꽤나 넓은 스타일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모임으로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다. 메뉴가 단촐한데 점심 특선이 가성비가 너무 좋았고 고민하다가 비주얼 보고 좀 더 먹고 싶었던 모듬찜으로 시켜서 먹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반찬 4가지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생선찜 한 상이 나온다. 솥밥은 선택 가능한데 나는 추가금을 내고 뽕잎 솥밥으로 시켰다. 뽕잎도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거지. 누룽지도 좀 만들어주고 간장 살짝 올려서 비벼 먹으면 되는데 와 한식은 밥만 맛있어도 되는데 진짜 향긋한 뽕잎 향에다가 고슬고슬한 밥맛 최고다. 여기에 생선찜, 대구, 갈치, 가오리, 가자미가 들어있는데 대구 먼저. 그렇지 쫄깃한 식감. 이 집 생선찜의 양념 맛은 내가 프랜차이즈에서 먹었던 생선 조림들과 다르게 무작정 달지 않다. 걸쭉한 고추 양념 베이스의 소스 같은데 은은하게 달면서 은은하게 짭조름한 맛이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가오리는 손만 대어도 뼈가 분리되는데 아주 부드럽다. 여기에 곁들인 반찬들 깍두기도 새콤하게 잘 익었고 새콤한 양배추도 아주 좋다. 그 옆에는 가자미, 가오리보다는 아니지만 부드러운 살이 꾸덕한 양념과 아주 잘 어울린다. 마지막은 갈치, 밥도둑이 또 있네.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으면 끝장나는 것이. 많이 자극적이지 않은 마치 집밥 같은 느낌의 생선찜이었고 4가지 생선의 식감과 맛이 다 다르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 양념 잘 배인 무랑 감자도 아주 맛있다. 누룽지로 마무리. 생선찜 양념 맛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어른들 모시고 가기도 좋을 것 같고 극강의 가성비 점심 세트도 먹어보고 싶은 백석역 한식 맛집 어들이었다. 백석역에서 혼자 밥 먹을 만한 곳 어디 없나?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코스트코 라인에 위치한 대구 부대찌개. 올해로 10년차 영업 중인 아주 오래된 부대찌개 집이다. 내부는 크지는 않지만 테이블이 10개 정도 있었고 혼밥하기도 좋은 집이다. 메뉴는 부대찌개 단일 메뉴. 포장은 1,000원이 더 싸다. 라면 사리 하나랑 같이 주문. 먼저 반찬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볶음김이랑 김치, 무장아찌가 나오고 부대찌개 뚜껑을 열어보면 와 미나리 한가득 들어있는 비주얼. 마늘에 치즈, 소시지, 햄, 다짐육까지 1인분인데도 이렇게 푸짐하다. 일단 반찬으로 볶은 김 먼저. 뭐야 맛있어.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게 이 김 하나만 있어도 밥 먹겠다. 새콤한 김치도 맛있고 무장아찌까지 부대찌개를 열어서 잘 섞어주고 어느 정도 끓여준 후에 살짝 덜어서 한 입 먹어보면 이야 잠깐만 보통 맛이 아니잖아. 이거는 일반 부대찌개 맛이 아니다. 일단 마늘이 가득 녹아들어 있어서 알싸한 마늘 향에다가 걸쭉하면서 진한 이 소시지 향.
국물에 햄 향이 녹진하게 배어있다. 여기에 지금 막 구운 김도 올려서 찐이다. 최근 먹은 부대찌개집 중에서 1등이야. 미나리가 잔뜩 들어가서 향긋한 미나리 향도 너무 좋다. 지금 두 번째 접시인데 먹어보니까 이 집이 왜 맛있는지 알 것 같아. 햄이 많아. 다른 집에서 먹은 1인분의 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 심지어 햄이 한두 종류가 아니라 한 5가지 이상이다. 스팸도 있고 프랑크 소시지도 있고 다진 육도 있는 거지. 이 수많은 햄들이 끓여지면서 나오는 감칠맛과 육즙이 국물에 아주 농축되어서 만들어진 굉장히 진한 부대찌개 국물이다. 이쯤 되어서 라면도 하나 넣어주고 국물이랑 같이 살짝 끓여서 라면은 햄이랑 같이 먹어야지. 최고다. 지금 살짝 익은 면발이라서 오도독한 느낌인데 나는 이게 더 좋더라. 라면을 먹을 때에도 햄이 끝이 없네. 부대찌개 햄 양 끝내준다. 라면까지 먹었으면 나머지는 밥에다가 김까지 말아서 이렇게 먹는 거지. 와, 여기 이 볶음김이 부대찌개랑 너무나 잘 어울리고 여전히 맛있는 면발에다가 아직 바닥에 남아있는 햄까지. 솔직히 스쳐 지나갔다가 맛있어 보여서 들어온 집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최고의 부대찌개 맛집이었던 대구 부대찌개였다. 다음은 이 근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맛집이 있다는데 올해로 20년 넘게 영업 중이라는 백석동의 화석 논산댁. 아주 오래된 닭볶음탕 집이다. 내부는 꽤나 넓은 구조였고 이 집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서 애매한 시간에 밥 먹기 딱 좋은 집이다. 메뉴판을 보면 그냥 닭볶음탕이 아니었다. 상당히 특이한 메뉴인데 닭볶음탕에 넣어 먹는 샤브샤브를 파는 집인 거지. 2인 세트로 주문. 그러면 이렇게 보글보글 닭볶음탕 반마리가 먼저 나오고 이 안에는 떡도 있고 어묵도 들어있다. 그 옆에 다양한 반찬들과 같이 나오는 거지. 반찬으로 전도 나오고 직접 만든다는 동부묵도 한 접시가 나온다. 오, 따끈하다.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저는 얇지만 바삭한 느낌. 무김치 올려 먹는 거지. 그렇지. 여기에 마카로니는 아주 달콤한 맛이다. 맛있는 반찬들을 먹으면서 야채 좀 같이 끓여주고 샤브샤브를 해먹는 닭볶음탕이다 보니까 국물이 자작하다. 이 집에 먹는 방법이 있는데 특제 간장 소스에다가 닭볶음탕 국물을 한 수저 넣어준다. 그러면 이 집의 특제 소스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샤브샤브를 하나씩 넣어서 숙주에 청경채까지 넣고 끓이면서 먹으면 되는데 소고기 먼저 소스 찍어서 먹어보면 와, 소스 맛 어디서 먹어본 적 없는 새콤달콤한 감칠맛에다가 육수를 넣어서 매운맛까지 늘어났어. 고기 말고도 먹을 게 많다. 각종 채소, 깻잎, 팽이버섯 모두 삶아서 특제 소스 찍어 먹는 것이 이 간장이 기가 막힌다. 부드러운 소고기 역시 맛있었고 정말 계속 고기를 삶아 먹다가 이 요리가 원래 닭볶음탕이지 아래쪽에는 이렇게 고기가 깔려있다. 닭고기도 떠서 먹어보면 와, 부드러운 닭고기도 역시 맛있다. 원래 샤브샤브를 먹을 때에도 어느 정도 살만한 육수가 아주 맛있는데 이 집은 칼칼한 닭볶음탕 국물에 샤브샤브 육수가 믹스된 맛이야. 훨씬 더 깊고 깔끔하다. 닭고기까지 건져 먹으면 마지막은 볶음밥이지. 전부 볶아서 가져다 주신다. 계란까지 이렇게 같이 볶아서 계란죽 느낌도 나는데 오, 참기름 향이 강한 간이 담백한 볶음밥이다. 역시나 국물에 말아 먹는 거지. 일단 이 집은 구성이 너무 좋았고 닭볶음탕에 말아 먹는 샤브샤브라는 특이한 메뉴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특색 있는 닭볶음탕 맛집 논산댁이었다. 다음은 논산댁 바로 반대편에 위치한 곳이다. 일산 수육국밥. 일산에서 국밥은 이 집인가? 역시나 10년 넘은 오래된 백석동 국밥집이다. 메뉴는 이렇게 수육국밥, 순댓국에 토종순대도 1인분 주문. 반찬은 깍두기와 김치가 나오는데
깍두기 먼저 한입 먹어보면 오, 눈이 질근 감길 정도로 새콤한 깍두기다. 엄청 맛있네. 토종 순대 1인분과 수육국밥과 순댓국이 나온다. 이렇게 한상 혼밥하기도 좋은 국밥인 거지. 수육국밥은 볼살만 들어있고 고기는 꽤 많이 들어있다. 국물 맛은 개운하고 고소하고 간이 딱 맞는 진국이다. 들깨만 살짝 한번 뿌려주고 고기가 지방이 많지 않은 살코기 위주의 볼살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다. 내 스타일이야. 여기에 순대 도톰한 것 보소. 맛은 속이 꽉 차있는 촉촉한 순대다. 일단 부드러운 고기도 좋은데 큼직한 순대도 맛이 좋았고 아주 새콤한 깍두기가 제대로다. 여기 수육국밥에 순대를 넣으면 여기서 파는 순댓국이 되는 것이다. 김치도 옆에 셀프바에서 모자르면 떠오면 되고 배추김치도 아주 맛있다. 도톰한 순대는 중간중간에 시래기가 들어있어서 향긋한 채소가 씹히는 게 아주 맛있다. 마무리는 양념장을 듬뿍 넣어서 밥까지 말아내면 칼칼한 순댓국밥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방 없는 볼살 위주의 고기라서 담백 깔끔해서 좋았고 무자비하게 새콤한 깍두기랑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동네에 산다면 한 번쯤 편안하게 가볼 만한 일산 수육국밥이었다. 다음은 먹자골목 사이에 위치한 올해로 7년차 영업 중인 오리 한판. 이런 번화가에 오리집도 있어서 신기하다. 주물럭, 로스 두 가지 메뉴만 딱 판매하는 오리집이고 매장은 꽤나 넓다. 한 판을 시키면 반반 주문이 되지만 반판만 먹어보자. 주물럭으로 주문. 생각보다 엄청 큰 철판에 이렇게 주물럭 반판이 나온다. 반찬으로는 백김치, 무쌈, 마늘, 양파, 미역국이 나오고 주물럭은 꽤나 오랫동안 구워줘야 된다. 한 10분 이상은 계속 구워준 것 같아. 어느 정도 익었으면 부추도 가득 올려주시고 날치알 쌈을 주신다. 부추랑 같이 주물럭을 볶아주다가 깻잎은 셀프 코너에 있어서 조금 넣어줬다. 이렇게 아주 맛있게 익은 주물럭이다. 먼저 부추랑 같이 잘 익은 오리 한 점. 맛은 이야, 간이 딱 맞네. 아주 은은하게 달고 은은하게 칼칼하고 오리기름이 적당하게 나와서 아주 기름진 듯한 부드러운 주물럭 굉장히 맛있다. 호불호 없을 만한 맛. 여기에 새콤달콤한 반찬들이 있지. 날치알 깻잎에도 고기를 올려서 마늘이랑 같이 먹어보면 그렇지. 오리뿐만 아니라 도톰한 떡에다가 감자도 있어서 더욱 맛있다. 새콤달콤한 무쌈이 특히 잘 어울리는 거지. 깻잎에도 하나 싸먹고 반찬은 셀프바에서 떠오면 된다. 어느 정도 먹다가 볶음밥을 시키면 이렇게 주방에서 볶아서 가져다 주신다. 그러면 남은 양념과 오리고기랑 같이 먹는 거지. 그렇지. 양념이 달짝지근하게 맛있다 보니까 양념에 볶아 먹는 밥도 기가 막힌다. 맛있는 오리 주물럭은 양도 많아서 회식하기도 좋을 것 같은 오리 한 판이었다. 이번에는 백석동에서 일식 맛집 투어다. 먼저 방문한 곳은 올해로 3년차 영업 중이라는 백석소바. 굉장히 깔끔한 작은 매장인데 손님들이 엄청 많다. 크지 않은 매장이기에 피크타임 때 온다면 웨이팅이 필수일 것 같아.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소바에 유부초밥이나 타레카츠동 세트 구성이다. 나는 새우튀김 소바에 타레카츠동 세트로 주문. 이렇게 한상. 와, 비주얼 좋다. 소바가 비주얼이 왜 이렇게 정갈하고 이쁘지? 새우링은 모든 손님에게 서비스로 한 개씩 나간다. 백석 소바의 육수 맛은 우와, 기본적으로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데 단맛과 짠맛의 비율이 완벽하다. 여기에 와사비 살짝 육수에 풀어주고 간무랑 쪽파까지 살살 비벼서 한입 먹어보면 찐이다. 너무 완벽하다. 먹어본 차가운 소바 중에서 거의 베스트. 와사비에 톡 쏘는 맛이 더해지고 면은 아주 구수하다. 여기에 단무지, 아니 이 집 단무지도 다르네.
새콤하게 양념이 된 양념 단무지다. 여기에 큼직한 새우튀김, 엄청 고소하고 새우도 실하다. 달짝지근한 냉모밀 육수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냉모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살짝 젖은 튀김인데 모밀 육수가 맛있다 보니까 육수에 젖은 튀김마저 맛있다. 이렇게 냉소바를 먹다가 서비스로 주신 새우튀김, 바삭한 식감에 은은한 새우향 좋고 그 옆에 타레 카츠동이다. 타레 소스가 발라진 돈가스인데 맛은 우와, 단짠이 느껴지는 소스의 돈가스인데 식감이 눅눅해. 그런데 이 눅눅한 맛이 포인트다. 여기에 연겨자만 살짝 올려서 먹는 거지. 일반 돈가스가 아니라 새로운 요리로 변했다. 타레 카츠동 위에는 시치미를 뿌리면 좀 더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훨씬 맛있네. 일반 소바집인 줄 알았으나 평소 먹었던 소바와는 다른 특별한 포인트가 많았던 곳. 달짝지근한 냉모밀에 단짠이 느껴지는 타레카츠, 심지어 단무지까지 굉장히 맛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 토마토 절임으로 마무리하는 거지. 백석에서 충분히 웨이팅 할 만한 특별했던 소바 맛집 백석소바였다. 다음은 백석역 코스트코 라인, 백석역 1, 2번 출구 라인에서 찾아온 곳인데 이 코스트코 근방에 특히 맛집이 많은 것 같다. 그 중에서 찾아간 곳은 올해로 13년째 영업 중이라는 스시미. 굉장히 작은 초밥집인데 이렇게 오래된 곳일 줄 상상을 못했다. 내부는 바 테이블과 작은 4인 테이블이 3개 정도 있고 메뉴는 이렇게. 나는 스시미 런치 22,000원짜리로 시켰다. 먼저 기본찬으로 전복죽과 샐러드가 나온다. 된장국까지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로 딱이다. 전복죽, 아주 부드럽고 녹진한 전복향이 매력있다. 전복죽 먹고 맛있어서 깜짝 놀랐네. 이제부터 초밥이 나오는데 초밥을 한 점씩 올려주신다. 아니, 내가 오마카세로 시켰나? 나 런치 메뉴 시켰는데 살짝 의아해하면서 광어 먼저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쫄깃하고 도톰한 횟감에 은은하게 조미가 되어있는 밥까지. 이번엔 도미, 이렇게 회가 아주 도톰한 스타일. 와, 쫀득쫀득한 식감 너무 좋다.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옆에 테이블에 앉으면 그냥 한 판씩 나오는데 바 테이블에 앉으면 판초밥이라도 이렇게 한 점씩 쥐어주신다고 한다. 이번에는 대뱃살, 젓가락으로 잡기만 했는데도 그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다. 같은 판초밥이라도 바로 이렇게 쥐어주신 초밥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다음은 아카미. 역시나 대뱃살보다는 아니지만 입에서 살살 사라지는 느낌. 그 다음 연어. 부드러운 연어 역시 맛있고 생새우. 다른 집보다 훨씬 도톰한 새우야. 톡톡 터지는 감칠맛 넘치는 달짝지근한 새우살이 너무 매력있다. 다음은 소고기. 옆에서 토치로 맛있게 구워주셨고 소고기가 살살 녹네. 다음은 계란초밥.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초밥을 하나씩 주시니까 초밥 먹을 때 뭐부터 먹어야 될지 걱정 안 하고 가장 맛있는 순서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은 후토마키. 역시나 도톰한 달짝지근한 계란이 들어있어서 좋았고 바삭한 막기에다가 우동으로 마무리. 개운한 국물 좋다. 특이하게 판초밥을 하나씩 쥐어주시는 스시미였고 도톰한 횟감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확실히 퀄리티 좋았던 백석역 초밥 맛집 스시미였다. 이번에는 백석역 3, 4번 출구 라인이다. 이쪽 출구에도 맛집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딱 한 곳만 갔다. 백석에서 손꼽는 돈가스 맛집이 되고 있는 카츠오름. 올해로 약 4년차 영업 중인 집이다. 내부가 엄청 넓다. 와, 가운데 공간 뭐야? 내가 사장이라면 가운데 테이블 3개는 더 놓았을 것 같다. 메뉴도 특이한데 지방 없는 등심과 지방 있는 등심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지방 있는 1인 모듬 정식으로 주문. 매운 카레도 한번 시켜보자. 나왔다. 내가 주문한 1인 모듬 정식이다. 안심과 등심, 새우가츠가 포함된 비주얼. 그리고 등심은 지방이 있는 등심이다.
유자 단무지에 쌈고추가 특이했고 카레도 양이 많다. 샐러드 드레싱 좀 뿌려주고 돈가스 먼저. 튀김이 하얀데 깨끗한 기름을 쓰시거나 저온으로 튀기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 소금만 살짝 찍어서 맛은 우와, 돈가스가 깨끗해. 아주 깔끔한 맛의 튀김 맛에다가 은은하게 퍼지는 트러플 향. 이 검은 후추 같은 게 트러플인 것 같은데 고소한 맛을 더해준다. 퀄리티 있다. 옆에 단무지는 유자 단무지야. 여기에 쌈장 올린 오이고추까지. 좋은데? 다음은 안심. 이번에는 소스를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우와, 안심도 역시나 살살 녹는 느낌. 숙성고기라 그런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 소스는 대기업 소스 맛. 달콤한 맛있는 소스다. 와사비까지 올려서 먹으면 최고다. 이 집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주황 소스. 새우나 치즈가스는 이 소스를 준다. 뭔가 꾸덕한 마요네즈 맛인데 너무 맛있잖아. 내 스타일이다. 여기에 카레, 재료 가득 넣고 끓인 일식 카레 맛. 아주 꾸덕한 게 이 집 카레 맛집이네. 전체적으로 딱히 모자름 없는 아주 깔끔한 느낌의 퀄리티 좋은 일본식 돈가스 한상이었고, 카레가 맛있어서 밥을 추가했는데 거의 공깃밥을 주셨다. 사실 돈가스 집이지만 일식 카레집에서 카레 한 접시 먹은 느낌도 든다. 야채도 모자르면 바로 추가해 주시고 서비스도 좋았던, 특히 좋은 고기로 만든 돈가스라는 것을 한 입 먹고 바로 느낄 수 있었던 카츠오름이었다. 이렇게 백성역 인근에서 맛집 10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일산은 역마다 항상 먹자골목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지하철 출구별로 특별한 맛집을 찾는 재미가 있었던 일산 동구 백석동 맛집 투어였다.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